도대체 왜 우리보다 후진국인 한국에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가족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한국의 편견을 버리고자 한국에 가는데요. 이 일본 여성이 한국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여성이 무엇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즈키라고 해요.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사람과 장소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늘 좋아했어요. 가족들께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몰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은퇴한 역사 선생님이신 할아버지 타카시께서 한국은 위험하고 다정하지 않은 곳이라고 늘 경고해 주셨고 어머니 사요코께서도 옛 생각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궁금했어요. 모든 나라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카메라와 노트북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진실을 보여드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프랑스라는 예술과 로맨스로 유명한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나라를 탐험함으로써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제 가족의 옛 생각들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어요. 일본을 떠나 가족의 의심을 마주하는 것이 떨리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을 기억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하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서울의 밝은 불빛들을 상상했거든요. 분주한 거리, 깔끔한 건물,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위대한 모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배우고 탐험하며 세상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기회예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용기를 주는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제게 힘이 되어주는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을 신중히 챙겼어요. 또한 몇 년 전 일본에서 겪었던 끔찍한 지진의 기억도 떠올렸어요.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큰 소음이 울려 퍼지며 모두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그때의 기억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진 후에 낯선 이들이 서로 도와주며 따뜻한 연대감을 만들어갔던 모습도 잊지 못해요. 그 기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과 배려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따뜻한 정신을 찾고 싶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요. 가족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저는 한국의 진실을 꼭 발견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그 멋진 나라를 보고 싶었고 그곳의 모든 순간, 미소 그리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을 제 카메라에 담고 싶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진실을 찾고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용기를 내어 탐험하고 배우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험을 꿈꾸었어요. 저는 그 지진이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맑고 화창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서 책상에 앉아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에 관한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방안이 떨리기 시작했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깊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인 줄 알았는데 금세 훨씬 크고 무서운 현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보니 나무들이 격하게 흔들리며 이상한 각도로 가지를 굽히고 있었어요. 거리의 건물들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힘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무서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달리고 소리 지르며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이 갑자기 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강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낯선 이들도 서로 도우며
위험한 곳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추위에 떨거나 다친 이들에게 물과 담요를 나누어 주었어요. 흔들림이 멈춘 후의 고요함은 지진 그 자체만큼이나 압도적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 일부가 부서져 창문이 깨지고 간판들이 거리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괴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신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고 있었어요. 한 노신사가 우는 아이를 위로해주고 이웃들이 작은 공원에서 잔해를 치우며 협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희망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인간 본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지진이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 주었어요. 낯선 이들까지도 서로 도우며 보여준 친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그 기억을 가슴에 새겼어요. 가족들이 항상 위험하고 다정하지 않다고 여겼던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따뜻함과 연대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지진 때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그곳에서도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절과 용기가 항상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지진의 기억은 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예요. 땅이 흔들리더라도 인간의 정신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연결, 그리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러한 연대의 순간들을 담아내어 제가 방문하는 모든 공동체의 진정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입구를 지나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라 너무 놀랐어요. 공항 안은 밝은 불빛, 친절한 안내판, 그리고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도움되는 로봇들로 가득했어요. 많은 분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말 다른 곳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치 미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방향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었고 기차, 버스, 택시까지 한 장의 특별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와, 이건 일본과 전혀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와서는 서울 중심가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렸고 창가에 앉아 점점 가까워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유리와 철강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옛 골목과 전통적인 작은 상점들이 자리한 역사적인 기운도 느껴졌어요. 마치 한 번에 두 개의 세계 미래와 과거의 한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한 곳 중 하나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대문을 지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은 깔끔한 정원과 반짝이는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통 한복을 입어볼 기회도 있었어요. 한복은 밝고 화려해서 저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며 그 장소의 역사와 연결된 느낌을 주었어요. 친절한 가이드 분께서 왕과 왕비, 그리고 오래전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서울의 인기놀이공원 롯데월드를 방문했어요. 공원은 웃음과 밝은 불빛, 그리고 신나는 놀이기구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때 뜻밖의 발목을 삐었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고통스러웠지만 곧 친절한 한국 학생들과 배려 깊은 의료진 분들이 달려와 주셨어요. 그분들은 부드러운 말투로 대해주시며 한 분은 제 손을 잡아 클리닉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들의 친절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많은 사진을 찍고 노트도 많이 남겼어요. 모든 미소, 모든 도움의 손길,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전해줄 이야기가 되어 주었어요. 점점 한국이 가족들이 말하던 위험하고 다정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현대적인 경이로움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그날 찍은 사진과 노트를 복기하며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며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기대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에서 밟는 모든 걸음마다 이 멋진 땅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서울을 탐방한 후 저도 한국만의 특별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요. 한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었어요. 강물은 잔잔하고 부드러운 햇빛 아래 반짝이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강 옆에 넓은 산책로를 걸었는데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강가를 거닐다 보니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몇몇 모임은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놀이터 근처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맛있는 간식을 파는 분도 있었고 구운 고기의 향이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달콤하고 시원한 차 한 잔을 사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그 순간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집에서 누군가 한국을 차갑거나 위험하다고 말하던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강 근처의 소박한 식당에서 현지인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당은 작고 아늑하며 단순한 나무 탁자와 따뜻한 조명이 있어 모두가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주인분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여러 가지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매콤한 찌개, 신선한 야채, 그리고 테이블에서 직접 준비되는 한강 라면이라는 독특한 요리도 맛보았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그곳과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다시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밤 공기는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아름답게 반사되어 보였어요. 강이 잔잔한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이 행복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 모든 장면이 한국이 단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작은 아이스크림 가판대에 들러 저도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 먹으며 오늘 아침 롯데월드에서 경험했던 낯선 이들의 도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친절한 학생들과 의료진 분들이 제 발목을 삐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 기억하며 그 기억이 한강의 고요한 밤 풍경과 어우러져 제 마음을 한층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저는 휴대폰에 작은 메모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모든 미소, 모든 친근한 인사, 그리고 한 사람의 배려가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공원에서, 거리에서, 식탁 위에서 함께 모여 사는 모습들은 제 다큐멘터리에 꼭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처음에 가졌던 걱정과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현대적인 경이로움과 깊은 친절함이 공존하는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시각을 변화시켰고 진정한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이 어떤 장소를 정의하는 데 있어 소문이나 옛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앞으로 전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어 마음이 설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고대했어요. 이 희망과 따뜻함의 감정은 제가 만든 영화를 통해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멋진 날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따뜻한 추억과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출발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예술, 역사, 그리고 로맨스로 유명한 프랑스였어요. 저는 설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프랑스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활기차고 다정한 정신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했거든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차이점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거리에는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자갈길을 걸으며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야외 테이블이 있는 카페들, 인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그리고 배경에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 덕분에 도시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이 하루를 즐기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의 바르고 신중하게 행동하시지만 때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도 받았어요.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멋진 그림들과 조각들을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예술 작품들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다소 격식 있어 보였어요. 그곳은 마치 한국의 어떤 장소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어내는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파리에서 시골 마을로 향하는 작은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여행은 평화로웠고 푸른 들판과 작은 마을의 풍경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프랑스 전통과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주에 깊게 귀 기울이며 음식과 음악, 춤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한국의 활기찬 축제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축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축제가 조금 더 차분해 보였고 때로는 한국에서 느꼈던 큰 미소와 따뜻한 포옹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프랑스 음식도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치즈 바게트, 그리고 맛있는 페이스트리 등 여러 요리를 맛보았는데요. 음식들이 매우 맛있었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식사 시간,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나누던 그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작은 프랑스 식당에서 받았던 서비스도 친절했지만 롯데월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받았던 한국인의 신속하고 따뜻한 도움은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프랑스는 아름답고 역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 나라를 자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우아함과 예술을 가르쳐 주었지만 한국은 진정한 친절과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일기장의 두 나라는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예술 작품과 같지만 한국은 안전함을 주는 따뜻한 포옹과 같아요. 라고 적었어요.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저는 여러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많은 사진을 찍으며 현지인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을 때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그곳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프랑스에서의 여정은 제가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현대적인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과 진솔함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느꼈어요. 예술, 역사, 그리고 프랑스 생활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느낌이 두 문화를 비교한 균형 있고 진솔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멋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여행에서 얻은 이야기와 교훈들로 가슴이 꽉 찼어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카메라와 노트를 펼쳐놓고 한국과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들과 기록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두 다른 세계에서 친절, 현대성, 그리고 역사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낯설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나라를 만났던 그 순간들이었죠. 인천공항의 밝은 모습, 경복궁에서 느낀 따뜻한 미소,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발목을 삐었을 때 친절한 낯선 분들이 도와주셨던 그 순간 모두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가족이나 일본의 몇몇 분들이 한국을 위험하고 다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생기 넘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매력적인 거리를 걸으며 옛 이야기가 담긴 고풍스런 건물들을 감탄하며 보았고 예술, 음악, 맛있는 음식을 즐겼어요. 그런데도 그 조용한 순간들이 한국의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와 비교될 때마다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분주한 도심거리나 북적이는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작지만 강렬한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모든 따뜻한 인사, 도움의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식사들이 마치 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순간들을 꼼꼼히 골라냈어요. 제 영화가 오래된 이야기들로 오해받았던 분들까지도 진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하고 싶었거든요. 부드러운 음악과 선명한 이미지들을 더하며 새로운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자 열심히 작업했어요. 제 영화가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마음을 열면 우정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저는 가족과 친구들을 작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초대해 상영회를 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엔 떨렸지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어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관객들이 앞으로 기울이며 웃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 분주한 도심 거리, 그리고 한강의 평화로운 공원 장면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 옛 생각을 고집하셨던 할아버지 타카시께서도 눈가가 부드러워지며 제가 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화 상영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이야기 나누며 각자의 추억과 희망을 공유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커다랗게 느껴졌던 작은 차이들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영화 프로젝트를 넘어 일본, 한국, 프랑스 간의 오래된 벽을 허물고 새로운 우정의 다리를 놓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는 진실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친절, 이해, 그리고 우정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제 모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세상에는 아직도 놓아야 할 다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젊은 세대의 편견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의 감동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라도 전해드렸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